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지?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덜 외로운 건 아니고 혼자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쓸쓸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북적이는 분위기와 여러 사람의 에너지가 좋았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없는 고요한 시간이 내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더 지켜준다는 것을요. 그 변화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스트레스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우선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얻는 행복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환경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노년심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혼자 지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지만 마음이 불편하다고 답한 비율은 오히려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천천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60대 이후 혼자 살아도 행복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행복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은 60대 이후 혼자 살아도 행복해지는 이유 7가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라서 불안했던 마음이 혼자라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조금은 바뀌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는 감정의 소란이 잦아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분위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웃고 떠들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말수가 줄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날이 찾아옵니다. 대화는 나쁘지 않았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마음에 남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 혹시 내가 달라진 걸까? 하지만 이 감정의 중심에는 고독이나 외로움보다 감정의 소란이 서서히 잦아드는 과정, 즉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던 세월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이제는 조금 조용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았어요. 약속이 있으면 괜히 힘이 나고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죠. 근데 요즘은 만나고 돌아오면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반대로 혼자 있는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가 덜 지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다는 걸요. 그래서 조용함이 편해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의 잔잔함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파도가 높을 때는 누군가의 말, 작은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파도가 잦아드는 시기에는 내 감정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마음이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함을 원하는 이유는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조용한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고요함이 우리의 하루 속도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이 오늘 누구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가 됩니다. 눈 뜨는 시간, 움직이는 호흡, 밥을 먹는 템포까지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찾아오는데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때는 바쁘게 움직여야 덜 불안했고 약속이 많아야 그래, 오늘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죠. 하루의 중심이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할 만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엔 누구 만나야 하고 어디 다녀와야 하는지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그냥 내 속도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약속이 없는 날이 이렇게 편안한 줄 정말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속도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누구의 일정에 맞추는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제 페이스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세상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리듬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찾은 나만의 속도가 왜 우리의 선택과 관계를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어떤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를 채우던 선택들이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누굴 만나야 하고 어떤 약속을 잡아야 하고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많은 선택 중 정말로 필요했던 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줄어드는 것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혼잡을 치워내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을 차지하던 수많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매 순간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는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구체적인 장면으로 찾아옵니다. 예전엔 사람 부탁도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뭘 해야 하는지도 늘 복잡했죠. 그런데 요즘은 신기하게 그 많은 선택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해야 할 것보다 정말 하고 싶은 것으로만 하루를 채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지우고 내려놓는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줄어드는 건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감정의 무게입니다. 줄어드는 건 약속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줄어드는 이 시기는 비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이며 혼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작은 일상들이 왜 더 크게 느껴지는지와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비워진 자리로 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네 번째 이야기는 그 작은 순간들이 왜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지 가장 따뜻한 통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햇살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소란이 줄어들면서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스쳐 지나가 아무 의미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 전기포트가 물 끓는 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앉는 5분의 고요,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을 때 발밑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림. 이 어떤 것도 거창하지 않지만 어쩐지 마음 한쪽이 은근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 이 작은 순간들은 삶이 단순해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밥 차리고 출근 준비하고 하루가 늘 쫓기듯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바람 냄새가 다 느껴지고 커피 한 잔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이 변화는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크고 극적인 사건에서 행복을 찾던 시기에서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는 시기로 완전히 넘어온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큰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먼저 알아봅니다. 조금의 햇살이 하루를 밝히고 짧은 산책이 마음을 정리해주고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은 고요한 마음에만 도착한다는 말이 이 시기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 때는 행복이 눈앞을 지나가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잔잔해지면 행복은 작아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외부 자극이 없어도 하루가 괜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단조로운 것 같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작은 행복 하나만 기억하자. 이 한 문장이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 감각의 변화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관계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이유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누가 내 곁에서 편안한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관계의 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장 현실적인 통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다 맞춰야 하는 관계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정 때문에, 관성 때문에, 괜한 미안함 때문에 이어가던 인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내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결도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말투 하나,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인지 혹은 괜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인지 조용히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맞추지 않고 굳이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가장 단단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정리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늘 무겁고 피곤했어요. 한 번은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조용히 쉬었는데 그날이 유난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미안해하지 않고 거리를 조금 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일상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거리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지 혹은 한 발 물러서야 할지 과거처럼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은 가까워지고 기운을 소모시키는 사람은 멀어질 뿐. 이 변화는 상처가 아니라 회복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리할수록 오히려 내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한 문장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잘라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일상의 감정 소모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하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관계의 변화는 다음으로 이어질 6번째 이야기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후회보다 정리가 앞서는 시기가 찾아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정리가 왜 후회가 아니라 진짜 자유의 시작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미련보다 정리가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보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겠다는 감각이 더 먼저 떠오르는 시기. 과거에 나는 늘 더 노력해야 했고, 더 이해해야 했고,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할까봐 억지로 마음을 썼던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껴야 하는 나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후회가 아닌 정리를 택하게 됩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이 필요해지는 나이. 불편했던 관계, 정리하지 못한 감정, 미루어왔던 마음의 짐들이 서서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엔 늘 후회가 먼저였어요. 조금 더 잘해볼 걸. 왜 그때 참고 넘어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다녔죠. 그런데 70이 가까워지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야 할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관계는 그냥 거기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후회도 줄고 제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정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불편함보다 평온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시작입니다. 어떤 관계를 멀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는 내게 맞는 사람, 내게 맞는 하루, 내 마음이 쉬어갈 공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리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정리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괜찮습니다. 누구를 밀어내는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정리를 선택하는 순간 후회는 사라지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장, 고요함이 행복의 형태가 되는 순간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는지, 왜 고요함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바뀌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고요함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것 같은 시간인데 지금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눌러주는 담요처럼 느껴지는 때,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던 순간도 좋았지만 잠잠해진 집안,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 조용히 끓고 있는 주전자 소리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결이 바뀌었다는 징표입니다. 젊을 때는 소리가 있어야 안심이 됐고
사람이 있어야 불안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마음의 안정이 함께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나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혼자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움, 안정, 편안함이 자라납니다. 예전엔 집이 너무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누군가와 통화라도 해야 덜 외로운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퇴근 후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고 싶은 신호였구나 하고요.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통찰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결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내 마음과 잘 맞고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후반부의 행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행복은 시끄러운 감정이나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의 미지근한 햇살, 방 안의 조용한 온기,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람을 가장 깊게 안정시킵니다. 이 장을 정리하는 한 문장은 단순합니다. 이 고요함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념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찾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아주 깊고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 혼자 살아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오히려 행복이 깊어지는 이유들을 7가지로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의 소란이 잦아들고 하루의 속도가 내게 맞아지고 선택해야 할 것이 줄어들며 작은 일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관계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후회보다 정리가 앞서며 마지막에는 고요함이 행복의 형태가 되는 변화까지. 이 모든 흐름은 혼자가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고요함은 사람을 멀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끼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 조용한 하루가 자주 찾아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그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안정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도 괜찮을까? 지금의 고요함을 두려움이 아닌 안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답을 급하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충분히 버티고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노력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를 누군가 대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한 줄 남겨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야기, 후반부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편안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